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인데요. 연준 내부 분열도 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했다라면서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무조건 금리를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월 FO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나오고 고용지표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걸 보면서 연준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인들의 소득에 따른 소비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연준 위원들 지금 완전 분열 상태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 좀 가늠이 힘든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결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20일 날 당장 9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얘기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10월 고용 지표 못 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9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후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땐 깜깜이 상황에서 안개가 많이 낀 상황에서 한 번쯤 멈춰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시장에 두 발을 딛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금리 인하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제가 금리 동결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싫습니다. 금리 이제 동결이냐 이제 약간 인하냐, 인하 쪽에서 동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깜깜이어서 동결을 할지,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이번에 금리 안 해봐라, 주가 계속 빠진다, 그럼 부의 임팩트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 떨어진다. 네네네. 그걸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이제 예방하려고 본인들의 친 트럼프 인사들을 지금 연준 의원으로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제 내년에 파월 의장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내년에 파월 의장이 사실은 퇴임하고 나서도 저는 조금 눈여겨볼 것이, 파월 의장이 이사로 남느냐, 아니면 이사에서도 쫓겨나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리사 쿡 어떻게 할 거냐, 리사 쿡 쫓아낼 거냐,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1월에 스티븐 마이란이 자리를 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가 저는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아까 달러 가치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 달러 가치를 결정을 아주 중요한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연준의 나머지 맥시멈 3자리까지 나오는 이사 자리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 FOMC의 동학을 만들면서, 케미를 만들면서 중요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는 동결이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달러 가치랑 원화 가치는 좀 최근 들어서 나누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는 원화의 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미 투자 200억 달러라고 1년에 상한을 박아두긴 했지만 200억 달러조차도 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엔화 움직임이랑 최근에 동조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엔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약해지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갈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수급이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가 지금 늘어나는 아무래도 반대 움직임보다 훨씬 큰 흐름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구조적이라고 보고, 원화 약세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반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걱정되는 건, 아까도 장 대표님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쪽의 이벤트도 있죠. 그러니까 AI 버블이 꺼지는 이벤트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확 낮출 거예요. 확 낮출 거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두 방향 다 저는 약간 달러의 약세를 좀 막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달러의 약세가 저희가 한 2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동성 하면서 에브리띵 랠리가 됐잖아요. 에브리띵 랠리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양극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의 불균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지표에는 안 잡힐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만 생각해봐도 사실 이건 되게 소득 지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저보다 이제 2배 많이 버신다고 해도 연봉이 2배라고 하셔도 저보다 2배 드시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대표님보다는 저한테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자산 효과 같은 거 최근에 미국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주택 가격은 좀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산 효과가 주로 부가 있는 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나 여러 가지가 편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그 FOMC에서 결정하는 건 그것들의 모든 평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소득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평균 숫자를 좀 보는 거고 그 평균 숫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AI가 어떻게 풀리느냐랑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게 오래 가느냐. 생각해 보면 크리스토퍼 알러 이사 같은 사람들은 친트럼프 인사고 차기 연준 의장 너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올해 그 한국은행 컨퍼런스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원타임이다. 한 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거나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가 한 명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나 좀 봐달라고. 아무래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반대쪽에서 지금 저희 그 연준 의원들을 매파부터 비둘기파까지 쭉 줄 세워놓는 맵 같은 거 있잖아요. 맵 같은 거 있는 거에 정중앙에 있는 연준 부의장,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걸 보면 연준 안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이 보이스들이 서로 갈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피차이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AI 버블 터지면 이건 재앙이지. 솔직히 지금 느낌상으로는 AI 버블 터지면 서브프라임 이상급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제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버블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는 뭐에 비례할 가능성이 크냐면 레버리지가 얼마나 껴있느냐에 비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닷컴 버블에 비해서 지금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 혹은 AI 기업들이 최근에 일부 기업들은 또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파이낸싱을 한다거나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던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껴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결국은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꿋꿋이 진군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도 거기에 엄청난 수혜를 저는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AI라는 테마 하나인데 그게 터졌을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암흑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비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이야기까지도 나갔었던 상황인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 뭐 소비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긴 하는데 거기에 다시 또 트럼프가 뭔가 활동을 하고는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달려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소비 문제 어쨌거나 또 잡히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소비 문제가 결국 이제 물건 가격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물가 너무 올라서 죽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을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더 하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집단이 어디냐면 라티노들이에요. 원래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세였다가 라티노들이 대거 트럼프로 돌면서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이 아주 확실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이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티노들이 되게 보수화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그 백인들에 비해서 라티노들이 미국 대학 진학률도 낮고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잡 자체도 조금 더 저임금 잡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반적인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일부 라티노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한편으로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를 조금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번에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도 2개 이기고 뉴욕 시장도 이기고 근데 뉴욕 시장은 얘기할 게 없는 게 원래 민주당 밭이니까 근데 이제 주지사 선거 2개 이겼는데 그 2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 크게 이겼다는 거죠 여론조사보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제가 꼭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뭐냐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이름이 없는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여론을 과대 표집하고
트럼프 이름이 있는 선거에서는 공화당 여론을 좀 과소 표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이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약간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이름이 있는 선거, 트럼프가 본인의 후보로 나오거나 본인이 누구를 굉장히 강하게 인도스한다고 하죠. 강하게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선거에서는 사실은 샤이 트럼프들이 투표장에서 또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주지사 선거 2개를 보고 야 트럼프 레임덕 오고 있어. 야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섣부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호 대출이잖아요. 돌려막기 하는 이제 펀딩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호 대출들. 그리고 이거 지금 깜깜이다. 잘 모른다. 이거 터지면 서프라임처럼 된다.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원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 놀라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금융에 있어서 방파제가 막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게 된 게 생각보다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실물 부분은 전이가 되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생각보다 되게 코스트가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젤2, 바젤3 하고 막 올렸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뭘 보냐 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디 빈 데 없어? 야, 우리 방파제 좀 낮게 세운 데 어디 없냐? 야, 거기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서 터진다면 당연히 가장 약한 데서 터지겠죠. 근데 이제 그 터질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균열들은 잘 넘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더 단기적으로는 이 AI가 어떻게 풀리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감과 여기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더 크게 걸려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투자가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연동이 되잖아요. 결국은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면 국채 안 사고 빅테크 사잖아요. 네네. 빅테크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럼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가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러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분위기가 지금처럼 된 게 지금은 한 반반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건전한 조정이야. 네. 아니면 이게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네. 그 교수님 어느 쪽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저는 버블이 터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아닌 것 생각을 같죠. 하고요. 조정 과정인데 결국 조정이라는 게 조정 이후에 얼마나 다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기우가 있는 그리고 걱정이 있는 그 정도 국면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 지표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버블을 걱정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제가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좁은 길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좁게 난 길을 올라온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좀만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갑자기 돌변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저희가 얘기 나눴던 소비가 결국은 계속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버텨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년간 미국의 GDP 상승률이 한 6분의 1 정도가 AI 투자였는데 아까 뭐 장 대표님도 얘기해 주시던데 내년 정도가 AI 투자의 뭐 거의 이제 피크일 거다.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 장세가 아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AI가 투자는 거의 끝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끝물이라기보다는 투자가 피크를 이제 치고 있는 지점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AI 투자 그리고 결국은 소비 이것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안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언제라도 마음을 바꿔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 경제 지표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지우고 전 세계 중앙은행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이머징 마켓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지표를 딱 보면. 그죠?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3%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뭐 고용 이러면서 경기 침체 이런 키워드들 나오고도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막 흔들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당연히 흔들려야죠. 흔들려야 되는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과민 같다. 반응.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 경제 중에서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경제는 거의 미국입니다. 내년에 전 세계 아주 많은 정책기관들에서 세계 경제가 어떨 것 같냐라고 해서 한 3줄 정도 요약을 하면 그래도 미국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할 것 같다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한 성장이라는 게 한 평소 같은 성장, 한 3%대 초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견조하게 성장할 것 같다. 아주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꿋꿋이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뭐 IMF나 아주 많은 기관들의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단기적인 지뢰밭과 암초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또 올라가겠죠. 조금씩. 예. 그래도 결국엔 미국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